당초 1조 7천억 원 부담 예정 문 대통령도 재협상에 동의.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투자, 개발 사업을 진행해온 인도네시아가 신흥국 금융 불안 등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인 1조 7천억 원을 부담토록 돼 있어 오는 2026년까지의 개발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지연되면 국내 개발, 생산업체인 카이 등 방위산업 타격은 물론 F4, F5 등 노후 전투기 퇴역에 따른 전력 공백도 일어날 수 있다. 21일 현지 언론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위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들을 만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KEFX 사업 참여 조건을 재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란토 장관은 국가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이 재협상을 결정했다. 따라서 우리는 재정 관련 사항에서 인도네시아의 부담이 덜해지도록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특별팀을 별도로 편성하고 직접 협상을 진두지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를 투자하고 시제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50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작년도 하반기 사업 분담금과 올해 상반기 사업 분담금 등 2,380억 원 상당을 한국 정부에 지급하지 않아 중도하차 우려를 낳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EFX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대신 재협상을 통해 자국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기술 이전 항목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토마스 램봉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은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해줬다면서 수주 전 대통령 방한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 재협상과 재조정에 동의했다. 두 정상은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 측 사정의 밝은 소식통은 양국 정상이 재협상 개시에 합의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실제로 조건이 어떻게 바뀔지는 차후 협상에서 조율될 문제라고 말했다. KEFX 사업은 F-16보다 우수한 국산 전투기를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개발, 120대를 양산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 비용 18조 원 가운데 개발비는 8조 5천억 원이다. 개발비 8조 5천억 원 가운데 우리 정부가 60%를, 국내 업체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20%를 분담한다.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분담의 지불이 계속 지연돼 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1,400억 원이 입금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투자액 감소로 KEFX 사업이 지연될 경우 개발, 생산업체인 카이는 미고등 훈련기 사업 탈락에 이어 사업의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카이는 오는 2022에서 2025년 사이 항공기 생산 물량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KEFX 개발 지연 시 경영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공군은 KEFX가 개발되면 노후한 F4, F5 전투기를 모두 퇴역시키고 KEFX로 전력 공백을 메울 계획이었다. KEFX 개발이 지연되면 F4, F5의 퇴역에 따른 전력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제모 통합 기술 등 4개 핵심 기술 개발이 순조롭게 될지도 확실치 않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 24일 제9차 한인도네시아 방산협력위원회 회의를 화상회의로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측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 분담금 등 양국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협력위원회는 지난 2011년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방산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다. 양국의 방산정책 및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방사청은 이번 위원회는 성일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과 다둥 핸드라유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방산기술 보호 협력 강화, 운용 중인 무기체계 현황 공유 등을 주제로 양국 간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는 양국 기업 8개 업체가 참여해 방산 제품을 소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 현황을 공유하는 등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 분야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방사청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측의 KEFX 분담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에 따르면 KEFX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은 5,003억 원에 달한다. 총 8조 8,304억 원을 들여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이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는 20%인 1조 7,338억 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다. 나머지 60%는 우리 정부, 20%는 민간의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부담한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1조 7,338억 원 중 2,272억 원만 납부한 상태다. 미납금은 현 시점 기준 5,003억 원인데 분담금 미납분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향후 미납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월 이후 분담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지난해 1월부터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KEFX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우리의 방산 수출과 공동개발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정황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군과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분담금을 주기로 한 인도네시아 측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세척 도입 계약도 철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CNBC 인도네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PAL 조선소의 인사총괄국장 에티 수와르다니는 지난 18일 하원 11분과 위원회에 출석해 4에서 6번 함잠수함을 건조할 2차 사업 계약을 작년 3월 체결했지만 여태껏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총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1차 사업으로 2011년 대우조선해양과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계약했다. 이후 2차 사업으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약금 납입 등 2차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잠수함 1차 사업과 관련해 자막 능력이 90일이 안되고 기복이 있다며 사업 수정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대우조선에서 받은 기술 이전이 적고 더 높은 성능의 잠수함을 원한다는 것이다. 최근 현지 매체들은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2차 사업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굳히고 터키, 러시아,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 계약 제의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KEFX 개발 주관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기술진 110여 명을 2016년 하반기부터 파견했지만 지난 3월에 모두 철수시켰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기술 이전을 놓고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다시 파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직 후속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추가 계약을 빌미로 삼아 KEFX 개발 분담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EFX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까지 2,200억 원만 내고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국의 재정 상황을 들어 고무 원료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로 분담금을 대납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97%, 2분기 -5.32%, 3분기 -3.49%를 기록하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아직 계약 해지나 공동개발 포기는 하지 않은 상태라며 내부적으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KF-X 사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발을 빼려는 움직임 때문인데 자칫 다른 방산 분야로 불똥이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항공모함 갑판에서 차례로 출격하는 전투기 곧바로 편대를 이루어 공중기동 작전을 펼칩니다. 프랑스 다소사가 생산하는 라팔M으로 미 항모 주력인 슈퍼호넷과 동급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해외 판매 실적은 신통치가 않습니다. 프랑스 외에 인도와 이집트, 카타르 정도만 운용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KF-X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연내 라팔을 사겠다는 뜻을 프랑스에 전했습니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도 36대 정도의 구매 협상이 진전된 상태라고 인정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즉시 전력감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6년 뒤에나 인도가 가능한 KF-X의 낮은 성능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KF-X의 경우 공대공 임무로 한정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팔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공대공, 공대지, 그리고 공대함 임무까지 다양한 인도네시아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순항 중인 KF-X 사업은 좌초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개발비 1조 7천억 원, 현지 생산분 48대가 모두 우리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불똥이 자칫 다른 방산 분야로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우리 업체가 수주한 잠수함 사업에도 프랑스 진출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를 탑재한다. 또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무장도 가능하다. 군 장병들의 개인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차세대 개인 및 공용화기도 공개됐다. LIG 넥스1은 국산 아이언맨의 기반이 될 근력 증강 로봇을 공개했다. 웨어러블 로봇 방식으로 5kg 정도 무게의 기기를 옷 위에 착용하면 30kg에 달하는 물건도 손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 13kg 정도의 유압 파워팩을 장착한 기기를 착용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실제 육군 공병 부대에 시범 운용한 결과 25% 정도의 체력 부담 저하 효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근력 증강 로봇은 미래 보병 체계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착용 로봇 기술은 향후 군수 분야뿐만 아니라 소방, 재활 의료 분야, 실버 산업, 농산업 등에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위아는 전시회에서 81mm 박격포 1을 주력 제품으로 내세웠다. 현대위아의 81mm 박격포는 사격 지휘를 자동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의 쌍완경을 이용해 표적을 수동으로 겨냥하던 방식을 자동 관측 방식으로 바꿨다. 무게를 대폭 줄이는데도 성공했다. 급변하는 전시 상황에서 첨단 소재를 이용해 무게를 기존 박격포 대비 약 20% 줄였다. 국산 소총 K 시리즈를 개발한 S&T 모티브는 38년 만에 K1A 기관단총이 후속 모델을 선보였다. 기관단총은 군대 지원화기인 경기관총과는 다른 개인화기다. 베테랑화 시가전 등의 특수작전을 위한 용도로 개발됐다. 기존 K1A 기관단 총이 노후화에 따라 개발을 시작했다. 세계적인 소총 개발의 추세에 발맞춘 모듈화가 특징이다. 총기의 각 구성품들이 독립적이라는 얘기다. 또한 K3 경기관총의 후속화기도 선보였다.
K-10으로 명명된 이 총기는 주야간 조준장치와 통합돼 원거리 정밀집 부대 등 지역 표적을 제압할 수 있다. 미래 개인 전투체계인 워리어 플랫폼과 연동할 수도 있고 총열을 빠르게 교체할 수 있다. 개머리판은 병사의 신체 조건에 따라 길이도 조절할 수 있다. S&T 모티브가 개발 중인 신형 K-시리즈 기관단총. 이들 제품뿐만 아니라 2020년대에는 새로운 국산 무기 체계가 다수 나올 예정이다. 우선 소형 무장 헬기 사업은 2022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LAH의 주력 무장으로 사용될 천검도 2025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KF-X 개발 사업은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총 개발비는 8조 원에 달한다. 한국형사들을 목표로 하는 L-3 개발도 약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2020년 다량의 무기 체계가 새롭게 등장하는 만큼 국방부도 개발비를 확보하는 중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 예산은 앞으로 4년간 꾸준히 늘어난다. 먼저 2020년도 국방 예산은 2019년에 비해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방 예산이 2017년 40조 3,347억 원에서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 증가한 것이다. 50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이 잡힌 것은 처음이다. 이번 국방 예산 중에선 방위력 개선비가 대폭 증액됐다. 방위력 개선비는 2019년에 비해 8.6% 증가한 16조 6,915억 원으로 편성됐다. 방위력 개선비 비율은 33.3%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번 국방 예산을 포함한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다. 전문가들은 향후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원준 부장은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내 4차 산업혁명 기술 시범 운영 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민군적용 기술 사업인 로봇 분야 시범 운영 사업을 진행 중이고 무인 수상정 등의 운용 개념과 실용화를 준비 중이다. 장 부장은 또 핵심 부품 기술을 중심으로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꾸준한 국산화 전략을 펼쳐 F-35와 이지스 방어 체계 등 최첨단 분야를 제외하고 90% 이상 국산화했다며 지금이라도 항법 장비, 피아식별 장비 등의 핵심 구성품과 부품에 대한 정부 주도의 집중 투자와 중장기적 개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